챕터 2 1강 내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강에 준비된 것들은 이미지 메뉴와 에디트 메뉴로 이미지를 제작하는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먼저 세부적인 목차로는 자, 모드 메뉴로 색상 모드를 변경하는 방법, 그리고 크롭 툴로 이미지를 자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또한 이미지 사이즈 대화 상자와 캔버스 사이즈 대화 상자로 이미지 전체 크기나 캔버스 크기를 변경하는 방법, 그리고 조절 메뉴와 패널로 사진의 색상과 색조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디트 메뉴로 레이어의 크기를 조절하고 회전, 변경, 왜곡하는 방법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색상 모드를 변경하는 방법부터 먼저 배워볼게요. 자, 관련된 폴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그러면 자, 베이직 폴더가 있죠. 베이직 폴더 하위에 베이직 1_1.jpg 이미지를 여시고요. 그 다음에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색상 모드를 변경하는 것들부터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포토샵은 8가지 색상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모드를 RGB 모드라고 하고 있고요. 자, RGB 모드는 빛의 삼원색인 레드, 그린, 블루를 섞어서 색을 만들어 줍니다. 자, 색을 섞을수록 점점 밝아지므로 가산 혼합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 모니터 화면형 작업, 일반적으로 프레젠테이션, 웹 디자인 등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색상 모드입니다. 자, 이미지 모드에 보게 되면 색상에 따른 이런 영역들이 지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CMYK 컬러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CMYK 컬러 모드는 시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의 원색을 섞어서 색상을 만들어 주고요. 자, 물감처럼 색을 섞을수록 어두워지므로 감산 혼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출력용 이미지를 작업할 때는 CMYK 색상 모드에서 작업을 해야 되고요. 따라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출력용으로 만들려고 하게 되면 자, 모드에서 CMYK 컬러 모드로 변경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하게 되면 이제 컬러 모드를 변경할 건지 이런 옵션들이 나오고 있죠. 자, 하게 되면 약간 채도가 떨어진 듯한 느낌을 내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인쇄 모드로 전환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있지만, 자, 이미지에 들어가 보시면, 자, 모드에서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게 이렇게 있죠. 자, 그레이스케일 모드와 듀오톤 모드가 이렇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레이스케일 모드로 변환이 됐을 때, 여러 가지의 비트맵이라든지 듀오톤 아니면 인덱스 컬러 옵션들이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자, 그레이스케일 모드에서는 여러 가지 회색 음영을 사용하여서 흔히 말하는 흑백 사진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자, 변환할 경우에는 색상 정보를 모두 버리고 회색 음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는 256가지의 회색 음영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이때 저희가 이제 CMYK로 변경된 상태인데, 자, 보게 되면 채널이 한 장이 늘었죠. 그죠? 보통의 이제 색분해가 시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 이렇게 해서 CMYK를 구성하고 있고요. 자, 원래 색상 모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컨트롤 Z를 눌러서 원래 색상 모드로 돌아가 보면 자, 원래에는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해서 세 장의 채널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따라서 저희가 CMYK로 변경을 하게 되면 그러면 색상에 따른 채널이 한 장 늘어나는 게 되기 때문에 용량이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자, 그리고 이게 한 개의 채널이 256개의 색상을 포함하고 있고요. 2의 8승이죠. 자, 이 색상들을 만약에 제가 이제 일반적인 RGB 모드의 색상을 자, 모드를 변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자, 그레이스케일로 변경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자, 디스카드 버린다라는 거죠. 컬러 인포메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해당하는 요건은 디스카드를 하게 되면 한 장의 모드로 변경이 되죠. 이는 256개의 하나의 채널로 이렇게 변경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56가지의 회색 음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듀오톤 모드나 아니면 저희가 여기서 그레이스케일을 만들게 되면 그러면 비트맵이라든지 듀오톤 모드를 쓸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먼저 듀오톤 모드를 설명을 드리면, 자, 사용자가 설정하는 한 가지부터 네 가지의 색상을 사용하였어요. 단일톤, 이중톤, 삼중톤, 사중톤의 회색 음영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를 그냥 듀오톤이라고 불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른 색상 모드를 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저희가 이제 여기서 색상을 하나 지정하게 되면 그 톤으로 변경됨을 알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돼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듀오톤, 모노톤이 아니고 듀오톤을 지정하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색상.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도를 정할 수가 있고요. 자, 이게 두 개의 채널이 혼합된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는 여기에 있는 이런 그래프적인 이런 성격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라벨을 붙일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컬러를 지정하게 되면 트리톤, 그 다음에 쿼드톤이라고 해서 네 가지 색상, 그래서 사중톤까지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저희가 듀오톤 옵션을 지정하려고 하게 되면, 그럼 기본적으로 그레이스케일이 지정돼 있어야 이 옵션들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톤에 따른 이런 형식들을 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사중톤에 따른 느낌들을 낼 수가 있습니다. 총 4가지의 색상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듀오톤 모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레이스케일 모드로 변경돼야지만 듀오톤 모드로 변환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모드들을 한번 볼게요. 자, 캔슬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모드에서요, 비트맵 모드를 한번 가보시면, 그러면 이제 여기 비트맵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점의 성질로 바꿔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3개 모드를 저희가 판별을 해서 이런 비트맵이란 형식으로 바뀌고요. 점의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드에서 보게 되면, 자, 이미지 모드에서 보게 되면 비트맵이란 효과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하나만 더 해보면 저희가 이제 여기에 JPG 컬러 모드는 일반적으로 RGB 컬러 모드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웹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일에 여기서는 익스포트 한 다음에 Save for Web이라는 기능이 있죠. 여기서 레거시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제 이전 기능이라는 거죠. 아직까지도 많이 쓰는 그런 옵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저장 옵션이 뜨는데 자, 이때 저희가 이제 GIF로 포맷을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죠. 자, 여기서 세이브를 눌러서요, 저희 경로에다가 저희가 바탕화면에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각 내용에 자, 여기서 베이직 1_1.gif로 저장을 했다라고 할게요. 자, 저장을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 원본 이미지는 바뀌지 않죠. 자, 저희가 이제 화면을 익스포트한 이미지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면 약간의 이제 망점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여기서의 색상 모드를 보게 되면 자, 여기에 커피에 담긴 커피잔에 담긴 커피를 한번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JPG 이미지 확대 배열을 보게 되면 똑같이 300%인데요. 자, 여기서 있는 그라디언트가 부드럽게 표현되는데 뭔가 이렇게 부유물이 떠 있는 것처럼 이런 느낌이 들죠. 이게 JPG의 성격이고요. 자, 그 다음에 GIF의 성격은 자,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이 쳐진 것처럼 꼭 비트맵이 처리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죠. 이런 것들이 GIF의 성격들이 되는데요. 이는 컬러가 압축이 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컬러 모드를 보게 되면 인덱스 컬러라는 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JPG 이미지는 압축을 이렇게 최대한 시켜준 거고요. 이미지 자체를 압축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본연의 성질이 이렇게 깨지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에 GIF의 성격은 색상 압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세 장의 채널, 여기서 있던 레드, 그린, 블루의 채널을 여기서 한 장으로 압축시켜 줬기 때문에 약간의 이런 손상, 색상 손상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 채널은 말 그대로 인덱스라는 컬러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자, 보게 되면 모드에서 인덱스 컬러 모드로 변경됨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비트 per 채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어떤 뜻이냐면, 한 채널당 256개의 컬러를 일반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서 256개, 그래서 한 개의 채널. 이게 만약에 그레이스케일로 바뀌게 된다 하더라도 채널당 8비트이기 때문에 보통 비트를 계산할 때는 8승이죠. 2의 8승이기 때문에 256개의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 파일을 이제 자르는 도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크롭 툴이라는 것은 이미지의 일부분을 자르는 그런 도구가 되겠고요. 자, 기본적인 작업이지만 사용하는 사진에 따라서 자르는 부분에 따라 구도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원본과는 다른 느낌을 낼 수 있는 거죠. 자,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크롭 툴이라는 기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원본 그림과 다른 느낌을 준다는 것은 여기서처럼 이미지를 이렇게 달라지게 자를 수 있다는 그런 툴인 거죠. 자, 뭐 별다른 기능들은 없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건 이전으로 돌리는 기능이고 취소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누르게 되면 그러면 잘라내기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죠. 자, 크롭 툴의 기본적인 용도는 이미지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크기로 잘라낸 것이지만 구도를 변경하여서 피사체의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죠. 자,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여기 자, 이렇게 손상됐을 때는 저희가 리버트를 넣어주면요 원본 이미지로 변경이 되는데, 자, 일반적인 마키 툴을 사용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의 어떤 이 이미지를 제대로 놓고 싶다 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처럼 이미지 로테이션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겁니다.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배울 내용인데요. 각도 변화를 이렇게 줄 수가 있죠. 만약에 이제 20도 변화를 줬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변경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는 이미지가 조금 이제 프레임이 변경된 걸 알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이미지를 이렇게 자르고 싶은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자르고 싶으면 그러면 물론 크롭 툴을 사용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안쪽에 보게 되면 여기서는 뭐 퍼스펙티브 크롭 툴이라는 기능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자, 보게 되면 사각형 툴이 지정되어 있을 때, 자, 여기서 에디트 기능에 이미지 기능에 들어가 보시면 크롭이라는 기능이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롭이라는 기능으로 간단하게 이미지를 잘라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미지 크롭 이렇게 해서 클럽 기능으로 해당 이미지를 잘라내기가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본 이미지로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변경을 할 때 여기서 보게 되면 퍼스펙티브 크롭 툴이라는 기능이 있죠. 여기는 이제 기능상으로 저희가 CC에서 추가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해당하는 기능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기능을 제가 어떤 투시적인 효과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어떤 투시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투시가 필요한 이런 기능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어떤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긴 한데,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투시 효과를 주면요. 자, 이렇게 투시 효과를 한번 줘봅시다. 자, 한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면 그 형식으로 이미지가 잘라내기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는 이제 추가적인 옵션이 하나 더 있다는 거, 그거밖에 차이점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자주 쓰는 툴은 아닐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이렇게 추가적인 이런 크롭 툴이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 사이즈 그리고 캠퍼스 사이즈, 그러니까 이미지와 캠퍼스 크기를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미지 사이즈를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미지 전체의 크기를 변경하거나, 자, 이런 용도로 사용하려는데요. 자, 보통 이미지 사이즈의 옵션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면 여기서는 이제 1280에
853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이제 복잡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죠. 자, 보게 되면 여기서는 지금 여러 가지 그 P2라는 이런 그 기본적인 옵션들이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서의 리샘플을 보게 되면, 자, 여기서도 이제 굉장히 복잡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예전 옵션들이랑 좀 변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크기를 800 크기로 변경한다라는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800 크기로 변경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원래는 이제 3.12메가였다가, 그랬다가 여기서는 1.12메가로 변경된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뭐가 되냐면요. 해당하는 크기가 그대로, 해상도는 그대로인데, 지금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가 줄어든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사이즈가 줄어듦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는 실제 이미지 크기를 변경할 때 쓰는 그런 옵션들이 되겠고요. 다시 원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사이즈를 들어가 볼게요. 이미지 사이즈에 들어가 보시면, 이때 저희가 이제 요 샷을 한번 풀어 볼게요. 샷을 풀어 보면, 그러면 제가 800으로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이미지가 지금 양쪽에 지금 균형 있게 바뀌지 않고 있죠. 그러면 이제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가 여기에 이제 맞춰주는 기능이 이런 constrain aspect ratio라는 그런 버튼이죠. 그죠?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그러면 800에 맞춰서 같이 변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리샘플이라는 기능을 껐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끄게 되면 세 개 옵션이 같이 켜지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픽셀로 다시 변환해서, 자, 보시게 되면, 자, 그 픽셀로 변환이 되죠. 아, 변환이 안 되네요, 이게. 자, 그럼 밀리미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이때 300이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자, 보통 이제 비트맵의 원리가 하나의 인치당 점의 개수로 이렇게 환산이 되죠. 따라서 여기서처럼, 자, 가로 크기가 줄었더니 여기에 그 한 인치당 점의 개수가 더 밀도가 높아졌죠. 이렇게 함으로써 자, 원래의 용량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리샘플이라는 옵션을 체크 해제했을 때 나오는 기능이죠. 만약에 이걸 클릭하게 되면 그럼 픽셀로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자, 여기 72라고 하게 되면 용량이 줄어들 거고요. 그죠? 이런 방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이미지 사이즈를 변경하는 것을 저희가 이미지 사이즈 메뉴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캠퍼스 사이즈.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 사이즈 대화 상자는 이미지 전체 크기를 변경할 때 쓰게 되고요. 이때 용도는 보통 이제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이나 스캔한 사진 등 고해상도의 사진을 필요로 한 크기로 변경해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캠퍼스 사이즈는 좀 다르죠. 캠퍼스 사이즈는 작업이 가능한 영역을 보통 캠퍼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의 크기를 변경해도 이미지의 크기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단지 보통 이제 더 작아지게 되면 그러면 이미지의 일부분이 잘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원본적인 부분이 아니고 일종의 이제 캠퍼스인 거죠.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보통의 경우에는 이미지 사이즈와 캠퍼스 사이즈가 동일한데, 이때 제가 이제 여기 백그라운드를 지정할 수가 있죠.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1500이라고 지정했다고 할게요. 그리고 이 크기는 1000이라고 지정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 이미지는 그대로 이때 캠퍼스가 넓어진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변경이 될 때에는 이제 몇 가지 그 방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자, 다시 원복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캠퍼스 사이즈를 변경할 때요. 자, 이때 만약에 릴레이티브 옵션을 끄게 되면 현재 있는 크기에서 상대적인 수치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00픽셀이라고 진행하게 되면, 그러면은 양쪽으로 100픽셀이 커진 타입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액자를 만들거나 이런 기능들을 적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볼 때 저희가 이제 여기에 크기를 변경할 때요, 양쪽에다가 100픽셀을 지정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지금 앵커라는 부분이 있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은 오른쪽 공간으로 이렇게 여백이 남게 되는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캠퍼스 사이즈를 변경할 때요. 자, 이때는 릴레이티브 옵션을 끄고요. 자, 만약에 저희가 이제 보통 이 이미지보다도 작은 크기를 지정하게 되면, 자, 그러면 500이라고 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미지는 지금처럼 에러 메시지를 보이고 있죠. 자, 캠퍼스 사이즈가 지금 보통에 대한 그런 기존의 캠퍼스 사이즈보다 더 작다라는 거죠. 그러면 약간의 크리핑, 그러니까 이미지가 잘려나가는 현상이 발생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프로시드, 그러니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미지가 잘려나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미지를 잘못 잘랐네요. 여기서 1200에 500이라고 하게 되면 뭐 동일한 메시지가 뜰 것 같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Don't Show Again이라는 그런 체크박스가 있는데요. 자, 되도록이면 이런 기능들은 체크해 주게 되면 다음에 또 이 메시지가 뜨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기능, 그러니까 알림 기능을 켜놓으시고 경고 기능을 켜놓으시고 작업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 로테이션 메뉴로 캠퍼스를 회전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자, 이미지의 로테이션 메뉴를 클릭하여 캠퍼스를 회전하거나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디지털 카메라로 저희가 촬영한 사진을 좌우로 반전시키거나, 자, 스캔한 사진을 똑바로 회전시키는 작업할 때 많이 쓰게 되고요. 자,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미지 로테이션, 자, 이미지의 이미지 로테이션이죠. 자, 하게 되면 보통 이제 180도는 완전히 돌려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번복을 할게요. 자, 이미지 로테이션, 뭐, 클락와이즈라고 하게 되면, 자, 시계 방향으로 90도를 회전한 그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 클락와이즈, CCW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기능을 클릭하게 되면, 자, 아비추얼이라는 기능이 이렇게 있죠. 그죠? 아비추얼이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원하는 각도대로 이렇게 옵션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20도 각도로 이미지가 회전이 되고요. 나머지는 지금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그 해당하는 이미지를 변경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여백은 캠퍼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능을 보게 되면 여기서 플립 캠퍼스라는 기능이 있죠. 가로 방향의 플립 캠퍼스 호라이즌 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좌우로 이렇게 뒤집히는 거고요. 자, 자주 쓰는 기능이죠. 여기서 플립 캠퍼스 버티컬이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상하로 이렇게 뒤집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진의 색조와 그리고 색상을 조정하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포토샵에서 사진의 색상과 색조를 조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진의 밝기를 조정하는 데에도 다양한 그런 방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 도구와 명령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사진의 상태와 수정 목적에 따라서 적합한 메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조정 메뉴가 일단 있죠. 이미지의 어드저스트먼트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굉장히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 또한 저희가 이제 다 기능을 알 필요는 없고 가장 중요한 기능 몇 가지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상세적인 영역들은 저희가 나중에 배워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자, 먼저 이제 기능적인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게 되면
자, 먼저 이미지에 어드저스트먼트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제 사진의 밝기와 대비를 조정하는 메뉴는 일단은 이제 브라이트니스, 그 다음에 컨트라스트란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레벨, 커브 그런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대비는 밝은 영역과 어두운 색상의 차이를 의미하고 있고요. 자, 디테일한 부분은 다음 강좌에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레벨 기능이 되겠죠. 자, 레벨 기능을 지원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처럼 밝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밝기를 조정해서 해당하는 색채에 대한 이런 조정 개념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가장 이제 디테일한 기능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원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레벨인데요. 이 레벨 기능은 저희가 다음 강좌에서 색상 보정이라는 과목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어디에 있는지만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워낙에 기능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의 채도를 조정하는 메뉴는 바이브런스, 휴, 세츄레이션 등이 있습니다. 자, 채도가 높으면 색상들이 점점 원색에 가깝게 보이고요. 채도가 낮아질수록 회색 음영, 이미지에 가깝게 나타나는 거죠. 자, 가장 디테일한 기능은 휴 세츄레이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세츄레이션을 조정하게 되면 그러면 점점 이렇게 순색 계통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이 낮아지면 이런 그레이 계통으로 보이게 되죠. 자,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자, 어드저스트 패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패널 이용하게 되면 사진의 색조라든지 채도가 조정이 가능한데요. 이는 수반되는 명령어가 바로 이렇게 조정 레이어입니다. 자, 만들게 되면 이런 여기 프로퍼티 안에 이런 기능들이 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어드저스트 패널을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다양한 이런 옵션들을 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레벨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레벨 기능들이 지원되는데 이는 여기에 있는 이 패널 기능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지원하게 되면 그럼 이제 여기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지원하게 되면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나타나는 것들은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메뉴와 동일한 조정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저스트 패널의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명령을 설정하는 프로퍼티스 패널이 나타나고요. 레이어 패널에는 해당 명령의 조정 레이어, 그러니까 어드저스트먼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일단 이제 일반적으로 이거를 추가해주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레이어가 기존 레이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조정 레이어를 추가할 수가 있겠죠. 레벨을 추가하게 되면 그러면 동일하게 이런 옵션들이 뜨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걸 조정하는 기능은 프로퍼티스 패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드저스트먼트 패널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 각각의 옵션들을 이제 추가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명령어를 쓸 때 여기다가 이제 휴 세츄레이션 기능을 추가했다라고 할게요. 그럼 동시에 이것도 붙죠. 그죠? 이와 동일한 방법은 바로 조정 레이어를 추가하는 거죠. 이 기능을 추가하는 기능입니다. 그죠? 이렇게 추가해도 동일한 옵션으로 붙을 거고요. 결국에는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저희가 이제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조정 레이어는 옵션의 설정값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레이어 기능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 있는 기능들이 이제 지원되는 것들이 레이어 마스크가 자동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자, 레이어 마스크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으면 저희가 이제 챕터 1에 자, 기초 강좌를 좀 참고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 이미지 크기 조절 그리고 변형에 따른 내용들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강좌 내용이 좀 길어지는 바람에 강의를 조금 끊고요. 저희가 다음 강의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이번 강좌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되살려 보게 되면, 그러면은 일단은 색상 모드를 변경하는 기능들, 그죠? 자, 모드에 따른 내용들을 공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기능은 크롭 툴로 이미지를 자르는 기능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와 캔버스 크기를 변경하는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해 보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사진의 색조와 그리고 색상을 변경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셨습니다. 이번 강좌까지 해서 자, 1강의 내용을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